자, 태영호 공사가 기억하는 조성길.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망명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제가 조성길 씨하고는 2000년부터 네. 2000년부터 제가 영국으로 파견되기 전인 2013년까지 네. 같은 국에서 일한 아주 오랜 동료였습니다. 아하. 네, 저는 조성길이가 망명할 줄은 이제 꿈에도 예측 못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네.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온 걸 보고 그다음에 각 언론사들과 지인들이 저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이 조성길 씨에 대해서 이제 저마다 이제 저한테 질문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일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이 성격의 사람인지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실 텐데 네. 업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지금 보고하는데 좀 여러 가지 사실적인 자료와 틀린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언론들이 조성길의 직급을 대리대사 이렇게 보도하는데 대리대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임시 대리대사입니다. 임시 대리대사. 네. 예, 임시 대리대사라는 거는 외교관 직급에서 놓고 보면 대사관에서 대사가 임시 공백을 비웠을 때 네. 서열로서 그 다음 인물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 역할을 대신해서 네. 대사관을 차지한다. 이렇게 네. 돼서 그 임시 대리대사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언론들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사급이 망명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적인 네. 그런 팩트로서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서 외교관 직급을 보면 대사가 있고 네. 공사 있고 네. 공사 참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사가 있어요. 네. 근데 참사도 또 1급 참사, 2급 참사, 3급 참사. 네. 그 밑에 서기관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서기관직도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조 서기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이 랭킹이 그렇군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길 씨 경우에는 2015년도에 네. 3등 서기관으로 이태리에 나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이태리 대사였던 김충국 대사가 갑자기 간암으로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하면서 대사직 자체가 이제 공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공백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임시대리 대사가 백승철이라는 이제 1등 서기관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문정남 대사가 2017년에 이태리의 대사로 부임합니다. 네. 그런데 이태리 측이 갑자기 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니 6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서 결국은 문정남 대사를 추방합니다. 네. 그러면 대사관 운영에서 갑자기 대사가 추방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태리 대사관에는 대사가 있고 그 밑에 이태리 담당하는 북한 외교관 2명, 네. 세계 식량 계획을 담당하는 외교관 2명에서 네. 총 5명의 외교관이 있었는데 대사가 갑자기 추방 조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사 다음에 직급이었던 3등 서기관 조성길이 임시대리대사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적인 변동으로서 3등 서기관이었던 조성길을 9등급 올려서 1등 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이건 네. 북한 등급입니다. 네. 이태리 측에는 이제부터 임시대리대사인 조성길이 대사관을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11월 달에 네. 조성길이 그 임명이 끝나면서 이제 김천이 네. 조성길이 또 선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와서 11월 20일부로 북한에서 이태리 측에다가 이제부터는 조성길이 대신 김천이 임시대리대사를 한다. 이렇게 공식 통보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조성길이 망명을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에서 최고위층의 자녀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 직급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최고위층 할 때는 어느 곳부터 이제 최고위층이라고 정하겠느냐. 네. 그 문제가 있겠죠. 제가 판단하건 데는 최고위층까지는 아니고 네. 북한 외무성의 견지에서 놓고 보면
본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아, 대사였습니다. 대사였습니다. 장인도 장인은 북한 외무성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대사입니다. 또 아하. 그래서 두 대사 동료 대사들이 사돈을 맺어서 네. 이제 이루어진 가정인데 아하. 조성길의 아버님은 좀 사망 일찍해서 제가 같이 일한 그 연한은 없고 조성길의 장인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외무성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 태국 주재 북한 대사 이도섭. 그러니까 외무성에서도 굉장히 직급이 높고 유능한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함께 일을 하셨잖아요. 예. 과거에 뭐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건 있나요? 북한의 외무성에서 의례국장, 한국말로 말하면 의전국장입니다. 네. 의전국장을 대단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TV에 항상 이제 나왔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행사 때 항상 뒤에서 의전을 관리했습니다. 네. 그 이후 1990년대 말에는 태국 주재 이태리 대사를 했고 네. 태국 주재 대사를 했고 2000년대에는 홍콩 주재 청용사를 한 북한 외무성에서 아주 고위급의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네. 자, 이 조성길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성길 임시 대리 대사의 장인이 북한에서 실세 외교관이었다라는 사실인데 저희 뉴스탑10은요. 조성길 대리 대사 장인의 흔적을 한 권의 책에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자서전 만사일생 안에서 찾았습니다. 조성길 대리대사의 장인 이도섭 대사의 사진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 네. 홍순경 씨가 망명을 할 때 그때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태국 주재 대사였는데 그 대사관에서 참사로 근무하던 네. 홍순경 씨가 갑자기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순경 씨의 망명이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걸쳤습니다. 네. 망명해서 숨었는데 북한 보위부 파견단이 와서 그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가지고 네. 대사관에서 옥류해서 자동차에 싣고 라오스 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네. 사고가 났는데 아들은 뒷차에 싣고 본인은 앞차 타다 앞차가 구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탔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 본인이 소리칩니다. 날 살려달라고. 네. 그래서 본인과 부인은 나왔는데 애는 결국은 도망 못 쳐서 대사관에 있어서 장기전이 태국에서 진행되는데 아하. 그때 대사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다니는 그 장면이 지금 저 화면입니다. 아, 이도섭. 그러니까 이번에 망명한 조성길의 장인, 그러니까 외교관,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외교관 집안의 자녀다. 이 조성길의 아내도 그러면 지금 이도섭의 딸인데 역시 고위층 자녀겠군요. 아, 당연하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그 조성길의 부인은 평양 의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하. 예, 여성으로서 의학대학 가기 대단히 힘든데 이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이 조성길과 이제 결국은 본인 집과 척현이 네. 북한에서 고려호텔 딱 앞에 네. 가장 좋은 외무성 아파트 큰 게 딱 고려호텔 앞에 있습니다. 아, 고려호텔 앞에. 예, 거기에 두 가족이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함께 살았죠. 사돈끼리. 사돈끼리. 아하.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조선길로 보면 북한에서 여러 뭐 저보다는 대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고 가문도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족 일부를 평양에 두도록 합니다. 망명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태영호 공사는 귀순할 당시에 북한의 반인륜적인 조치라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발언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정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장 숭고한 사랑마저 악유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상주 가족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은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로와 또 어떤 과정을 걸쳐서 제 자식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는지 이 문제는 현재 북한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님이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조성길에게도 자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같이 유럽에 같이 머무는 가족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성길을 본 것은 2013년 제가 영국으로 파견되기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에 나갈 때 그 자녀 한 명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가족과 흩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망명할 때 그럼 가족도 지금 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녀 문제 때문에 혹시 망명을 시도하진 않았나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본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자녀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 현 체제에 대한 염증, 예. 또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제 자녀의 미래, 뭐 이런 두루두루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결국은 망명을 결심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도 외교관들이 망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 같은 거는 뭐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그래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외교관들로 여러 출신들이 있습니다. 외무성 출신, 또 경제부서 출신, 이런 군부 출신, 이런 각이한 사람들이 나와서 외교관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외무성에서 나온 전문 외교관들한테는 네. 김정은도 그렇게 돈을 바치라 이런 요구는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런 외화벌이 압박 때문에 망명했다. 이건 좀 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조성길 임시 대리대사 외교관이 망명을 했다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꽤나 뼈아픈 그리고 속이 쓰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속이 쓰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북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서 북한이 매해 국제 공동체로부터 들어오는 식량의 대부분을 네.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세계 식량 계획하고 매해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구조 또는 구호품 식량은 전부 다 이태리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항상 세계 식량 계획과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이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얼마를 하자, 네. 허선 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서는 아시다시피 이태리 대사관이 여러 나라를 겸용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로마 교황의 평양 방문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티칸 교황청하고 정상적인 대화 채널이 바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북한이 교황을 초청했던 그 업무도 조성길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대단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로마 교황청과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심되어 있는 물밑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조성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과 북한 사이에 방문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됐느냐 아하. 하는 팩트 자료를 이제 조성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